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1968년 5월 5일) 김태현 검사는 김기철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하루 전에 뭣도 모르고 부산지검에 끌려온 순덕이 기철 씨는 1964년 12월에 금식이와 함께 범천공원에서 아베크 남녀가 가지고 가는 라디오 한 대를 빼앗아 간 적이 있지 라는 얼토당토하는 추궁을 받은 뒤 감방에 들어가야 했다. 열 이틀이 지난 5월 17일 나에게는 두꺼운 가죽띠로 된 수갑이 채워졌다. 세수도 할 수 없고 잠을 잘 때는 모로 누워야 했다. 나는 눈알이 뒤집힐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검찰청으로 불려갔다. 검사는 좀 반성해 봤느냐고 물었다. 나는 무슨 죄를 반성하란 말입니까? 하고 대들었다. 검사는 허허 웃더니 너 근하군을 죽였지 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뭐 말입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귀를 의심했던 것이다. 너는 망을 보고 금식이가 살해했지. 나는 모릅니다. 금식이는 했다는데 너는 잡았대느냐? 그놈은 했는지 몰라도 나는 안 했습니다. 모른다고 되풀이하는 나의 뺨에는 주먹들이 날아왔다. 이런 고초 속에 날은 밝아 나는 다음날 오전 5시께 교도소에 돌아왔다. 감방 안에서도 나는 잘 수 없었다. 내가 자기만 하면 감방 친구들이 마구 발길질을 했다. 내가 자면 그들이 단체 기합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신문 사흘째인 5월 19일 검찰에 나가니 책상 위에 불고기와 정종이 한 상 차려져 있었다. 그때 금식이가 들어왔다. 어찌된 일이냐 라고 나는 소리쳤다. 그는 면목 없다. 술이나 한잔 해라고 힘없이 내까렸다. 이어서 이왕 일이 탄로 났으니 영감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길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너와 내가 그날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금식은 나에게 다그쳤다. 검사는 자 어때? 바로 찌르니 할 말이 없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했다. 나는 시종 모른다고 했다. 입씨름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다. 나는 아픈 뺨을 움켜쥐고 분함에 이를 갈았다. 기철 씨에 이어 엮이어든 것은 정대범 씨였다. 정 씨는 당시 육군 사병이었다. A 상고를 중퇴한 이 예쁘장한 청년은 유도와 당수 및 합기도 유단자였다. 고향이 밀양군 상남면인 그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자 외할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기철 씨와 대범 씨의 공통점은 둘 다 배경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정 씨는 고교생 시절 구영근 씨를 사범으로 모시고 유도를 배웠다. 기철 씨가 친구 금식 씨에 의해 이 사건에 연루된 것과 똑같이 대범 씨는 구사범에 의해 하나의 배역을 떠맡게 된다. 구영근 씨는 이 해괴한 드라마에서도 특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김태현 검사의 그림자로 불릴 만큼 줄곧 김 검사를 가까이서 도와왔었다.
진주여고 교감아들 살해사건 수사 때는 진주경찰서 사찰계 형사로, 춘우군 유괴살해 사건에서는 경남도경 소속 형사로 김태현 검사의 수사를 보좌했었다. 그나 사건에서도 김태현 검사는 구 씨를 검찰청 촉탁으로 임명하게 하여 손발처럼 쓰고 있었다. 그는 사법경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권은 행사할 입장에 있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었다. 구영근 씨가 나서서 한혜 친구 정기영이란 정대범이 아니냐고 따졌다. 나는 그가 내민 사진을 보고 반신반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대범 씨를 공범으로 확신한 모양이다. 이렇게 하여 끌려 들어온 정대범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 김금식 씨와 쌍벽을 이루는 사건 해결의 협조자가 된다. 5월 19일 오후 8시께 나는 또 검사 앞에 끌려나갔다. 검사는 제법 너그럽게 기철이 잘 생각해봤나? 라고 말을 걸었다. 뭘 생각하란 말입니까? 너 정대범 알지? 뭐라는 사람입니까? 이때 검사는 대범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땅딸막한 사나이가 들어서면서 손을 번쩍 쳐들더니 형, 오랜만입니다. 라고 외쳤다. 내가 누구지? 이 꼰대가 모른 채 한다. 나는 어이없어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때 금식이가 들어오더니 대범이라는 청년과 반갑게 인사했다. 검사는 대구에 가서 기철이 네가 이 볼박스를 샀지 라고 호통쳤다. 나는 대구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범이가 이 새끼야 몽땅 시인하고 자도록 하자 라고 소리치자 금식이도 기철이 너 고집이 어지간하구나. 나도 잠이 와서 못 견디겠다. 빨리 그렇다고 해라 라고 했다. 나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모르겠다. 너희 맘대로 뇌까려라. 그런 일 없다고만 수십 번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정대범이란 꼬마 친구는 누구일까? 그는 이 사건에서 어떤 역을 맡고 있으며 왜 나를 끌어넣으려 할까? 이런 생각들이 나의 흐릿한 머릿속을 스쳐갔다.